둥근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굿모닝을 만들어줄 전략킹 머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일이 동기에 겹치는 쿼드러프 우칭데이라는 점에서 증시가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약세를 보였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미증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 주의 마감 국내 증시는요.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죠.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지수 짙은 관망 심리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 이렇게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3112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으나 결국 3140대를 회복하면서 상승부를 지켜냈고요. 외국인은 이 속에서 5거래일, 개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기관이 1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전일 대비 0.64% 상승해 1046선에서 한 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속에선 특히 위드 코로나 기대감 및 국토부의 8조 7천억 원 규모의 공항개발 사업 추진 소식 등으로 항공, 여행, 면세점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블루오리진과 한국항공우주의 비공개 회담 소식 속 협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관망 심리 속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시원한 급등을 쏘아올리는 종목들을 바로 이 시간 낱낱이 해부해보면서 돌아오는 시장에 홈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우리 머니왕의 불종목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음까지 채워줄 새로운 전략까지 모두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도 박진섭 위원님 머니왕이 여러분과 긴밀한 소통에 나섭니다. 샵 0988번호로 위원님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이 까만 네모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 창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시면서 또 특강 준비하셨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바로 박진섭 위원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클릭하시면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요, 추석 이후에 3대 새로운 테마 주도주에 대한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소통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포트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을지, 새로운 전략은 무엇일지 많은 것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머니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진섭의 실전 머니 차트.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욱 강한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 매주 이 시간 아주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집이 8월부터 매주 강한 시세 나오면서 특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새로운 특집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박진섭 위원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싱숭생숭 하기도 한데 위원님은 이번 주도 뜨겁게 보내셨죠? 네, 뭐 이번 주도 뭐 가을 이제 여름에는 뜨거운 게 별로 안 좋았는데 뭐 가을이어서 이제 따뜻한 뜨거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도 시장이 뭐 사실은 뭐 참 재밌는 시장이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특집 방송이 사실은 8월 초부터 8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저희가 어느덧 가을로 넘어오면서 추석을 또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 7탄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이제 한 주 동안의 상한가 간 종목을 제가 이제 단순하게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번 주에 실제로 매매를 했거나 또 보유 중이거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을 또 이제 어떻게 발굴했는지에 대한 저만의 투자 포인트, 팁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차트 분석 같은 뭐 이론적인 매매가 아니라 제가 실전 매매죠. 실전 매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늘 이 추석을 앞두고는 시장이 보통 이제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해외 시장 계속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추석을 좀 이렇게 잘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박진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 속에서 뜨거웠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겁니다. 이 시간 매주 뜨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8월 첫 주부터 불종목, 한 주간에 가장 뜨거운 시세를 분출했었던 또는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불종목을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보면서 또 새로운 전략까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서 또 새롭게 배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강의 주제인지 먼저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7탄이네요. 계속해서 매주 이 뜨거운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들, 새롭게 올라가는 그 뜨거운 모습을 만나보고 있는데 어느덧 7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좀 다소 재미없는 시장이기도 했는데요. 이 속에서 어떤 종목들의 시세가 눈에 띄었나요? 예, 제가 벌써 하다 보니까 7탄째 지금 방송을 제가 지금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처음 종목은 이제 제가 최근 들어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강조를 공개 방송도 마찬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죠. 어제 많은 분들에게 추석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 들어서 제가 이 방송 시간에도 제가 아마 리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9월 초인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들어서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을 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진짜 위로 지금 매물이 전혀 없는 거죠. 위로 지금 현재 위로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위로는 처음 가보는 길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상한가에 100원까지 다가갔다가 사실은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30분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면서 조정세를 보였고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들은 지수 하락에 따른 조정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제 다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전 중에 흐름이 나왔을 때 사실은 상한가 가는 흐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을 좀 보자면 코프라, 조일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프라, 조일 알루미늄. 근데 결국 대기업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이 대장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도 이 종목이 관련주를 다 이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장주가 어떤 게 될까 파악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친환경차의 첫 번째는 친환경차의 어떤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프레임과 엔진 부품 이런 부분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수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이 코풀이 바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 2분기 작년 어떻게 보면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호실적을 이미 예고를 하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나중에 저기 앉아서 또 강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주 측의 물량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로 유통 물량은 그냥 30%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품절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은 사실은 이런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실전 매매, 전 실전 매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인 매매는 당연히 이론적인 매매 제가 여기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바닥에서 매수해서 좋은 주식들은 실적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고 퍼가 났고 PBR이 낮고 이런 기업들 말 그대로 저평가에 매수해서 주식에 매수해서 기다려서 큰 시세를 본다. 결국에는 이런 저평가주 싸게 사는 게 정답이다. 이건 정말 뭐 그림 같은 이론적인 항상 말씀이죠. 다 맞는 말씀 같고. 실전 매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 매매는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철저하게 관망입니다. 관망. 이 종목을 아예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꿈틀하면서 주가가 어떤 상세가 나와줄 때 그때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전 매매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주가의 어떤 흐름이 나올 때까지 그걸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짧으면 짧을수록 가장 투자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제가 꿈틀할 때 이때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제 공개 방송이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평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주가의 상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바로 저는 물론 이제 초기에 발굴이 됐지만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날 딱 이 주가가 10,000원 위로 안착을 하고 더 이상 죄송합니다. 더 이상 조정다운 조정은 오지 않고 제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런 주도주는 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 10,000원 위에 안착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이틀 후에 그날 거의 상한가를 갈듯이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건 조정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짧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어제 상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란 거는 항상 우리가 낙폭 과대인 것도 매수하셔야 되고요. 바닥에 있는 거 많이 올라인 것도 사실 이 코롱플라스틱도요. 10,000원이란 주가가 이 아랫자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자리였습니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식 고점에서도 과감하게 매수하셔야 되고요. 저점에서도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전 매매에 있어서 횡보하거나 바닥에 사는 선취매는 주포의 영역입니다. 주포의 영역. 근데 그쪽에 항상 우리가 바닥에 매수한다. 이런 실적 좋은 주들은 바닥에 매수한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때문에 장이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급락이나 하락장이 오더라도 결국 이 시장에서 90%의 투자분들이 결국 손해를 보시거나 시장을 떠나시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 발 늦게 매수하시는 게 좋으시다. 코롱플라스틱.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지만 결국 대기업 자회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 회사 말고도 많은 기업들 효성그룹 제가 늘 효성 TNC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자회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하나하나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련주들 차량 경량화 관련주 중에서 사실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종목이 있지만 결국 이 종목이 지금 대장주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 CMS입니다. 참 이 종목이 참 정말 불종목이죠. 정말 저희 타이틀에 맞게 정말 불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보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주후반 다시 급등세가 나오면서 10만 원마저 돌파를 했고요. 8월 이래로 가장 크게 상승을 보인 주역 종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실내 코로나 바이러스 3열 평면 램프 이 논문이 바로 모멘텀이 된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가 3만 원대에서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나왔다고. 근데 한 달 넘는 기간에요. 지금 보면은 거의 10만 원 돌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200%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플라즈마 222 나노미터 평면 램프가 바로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램프를 독서실이든 카페든 집이든 켜놓으시면 연구 결과 30초 후부터 바이러스가 99.9% 제거, 또 1분 후에는 완전 사멸. 획기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쪽에 다 눈이 쏠려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나노시메스 종목이 그런 치료제 바이러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선하고 일단 이 관련주가 사실은 지금 뭐 나노 CMS 말고는 특별한 관련주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뭐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매기가 여기저기 분산이 되지만 이거는 뭐 매기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뭐 급등, 초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10월부터 바로 222 나노미터 이 평면 램프 이 미국 시장 판매가 시작이 될 예정에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10월이 다가올수록 바로 주가의 폭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뭐 똑같은 그쵸. 제가 이거 화면이 안 바뀐 줄 알았는데 똑같은 그림이죠. 뭐 오랜 시간 횡보하고 나서 주가의 상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말 그대로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뭐 특별한 조정 없이 뭐 초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주가 아마 이쯤 자리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쯤 자리에서 9월 초니까요. 근데 아무튼 요 자리.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이 나노 CMS도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뭐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있고 나서 한 발 늦게 매수를 하시는 게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 중유 투자자분들은 마음고생, 시간고생, 기회비용 아끼시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매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론 매매와 실전 매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전 매매를 하셔야 10%의 성공한 투자자, 또 5%의 크게 성공한 투자자분들 그 반열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전 매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발굴이 됐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상한가 기록 한 종목인데요. 원익큐브입니다. 원익큐브고요. 이 종목을 보시면 원익큐브 이 종목을 보시면 뭐 케미칼 건축 자재업체입니다. 근데 정치인 관련주이면서 올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뭐 724%, 순이익이 1269% 급증한 실적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뭐 화요일 발굴되고 당일 정치인 관련주 모멘텀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연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 쪽 당의 정치인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용히 있던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연상하신다면 원익큐브도 이날 상한가를 갈 확률이 아주 높은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포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연상매매 어떤 주가 갔으니까 이쪽도 갈 거야. 이런 연상매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차트를 보시면요. 수요일까지 시세를 주고요. 사실은 수요일까지 시세를 주고 그리고 주 후반 아시겠지만 어제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제 정치인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실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연휴를 앞두고는 보통은 정치인 테마주 이런 거는 한 발 물러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셨겠지만 거의 뭐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 테마주들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시장에 실체가 있는 강력한 주도주, 만약 추석에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실 생각이시라면 실체가 있는 강력한 주도주, 또 대장주 이런 테마 내에서 이런 쪽을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모든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 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코프를 보시면, 코롱 플라스틱을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 돌파하고 지금 16,000원인가요? 16,600원이죠. 만 원에서 말씀드렸는데 16,600원. 거의 뭐 70%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2주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지금 보시면 완전히 바닥이죠. 저가죠, 저가. 완전히 바닥에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실전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거의 신저가, 바닥에 있는 주식도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많이 올라있는 코플도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제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너무 좋고요. 때로는 또 그 많이 수익 내셨던 거를 또 손실을 또 보시게 되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그렇죠.
1년 농사 짓고 나셔도 결론은 그렇게 썩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란 건 나는 바닥에 있는 것만 살 거야. 아니야. 나는 신고가 돌파하는 것만 살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50주 신저가 종목도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고가 가는 것도 매수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매매 방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매매 방법만 있으시다면 그거는 아무튼 그거는 좀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아무튼 시점 매매에서는 그렇게 일단 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매커스입니다. 매커스인데 뭐 이 종목은 이제 수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커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AMD와 자일리스의 합병 승인 절차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다가오면서 오는 11월이죠. 그러니까 뭐 다음 달이죠. 인수 완료가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국내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자일리스의 총판을 맡으면서 인수합병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도 수요일 날 사실 이 종목도 발굴되고 당일 뭐 장중에 상한가를 가고 뭐 급등이 나왔는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 종목도 제가 아마 중요한 황금선 매도 주가 자리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 근데 이 종목도 한번 보신다면은 뭐 이건 딱 중간이네요. 그렇죠? 아까 그 보셨던 뭐 원익큐브는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코풀은 많이 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딱 뭐 중간쯤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수요일 날 강하게 뭐 장중 상한가에 장중이 아니라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살짝 밀렸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제 금요일이죠. 어제 뭐 하락폭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제가 보시면 중요한 게 장중에 중요한 황금선 매도 주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 8,000원이었는데 바로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지 않으면 장중에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익률이 뭐 3배, 4배 크게 벌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중 대응도 중요하고요. 또 매커스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도 우리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오르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뭐 매커스, 미국의 AMD, 자일리스, 합병 승인 절차 11월 뭐 이런 뭐 중국 뭐 이런 걸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그 기간이 다가올수록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게 만약에 11월 달에 또 뻔히 이 뉴스가 또 인수가 완료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인수합병주로 다시 한번 또 매커스는 불이 붙을 수가 있겠죠. 항상 메모를 해두는 습관 뭐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이노뎁입니다. 이노뎁인데 사실 이 종목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때는 뭐 독주입니다. 시장에서 메타버스를 빼놓고 얘기하면은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방송만 트시면 뭐 메타버스가 뭐 아무튼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리셨을 겁니다. 근데 뭐 정말 뭐 항상 모든 종목은 이제 흥망성쇠가 있죠. 근데 좀 조정 하락금을 보였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반등을 위해서는 뉴스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뉴스가 나왔고요. 뭐 정부에서 뭐 2조 6천억 예산을 투입해서 뭐 관련 뭐 분야 핵심 유망 분야 육성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뭐 뉴스에 의해서 뭐 상한가도 가고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다시 부각이 되고 어제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정 후에 뒤풀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뭐 이 정도를 일단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신주도 어떤 3인방에 대해서 또 아무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참 대단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외에도 이노델까지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세를 분출하면서 아마 여러분 계좌에도 이렇게 뜨겁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잠시 새롭게 공개될 전략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진섭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샵 0988번으로 위원님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해 보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 창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면서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성공 투자의 길 빠르게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돈 되는 테마주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 주 시장을 주름 잡았었던 핫템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 되는 테마주. 이번 주 시장의 핫앤쿨은 과연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있었을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 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 속에서도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핫테마로는요, 차량 경량화 관련주를 꼽아주셨고요. 쿨섹터로는 정치 테마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이 속에 대한 리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차량 경량화에 주목하고 계시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마 2주 전에 수소차가 뜨겁게 달궜을 때 수소교 협의체다, 무슨 수소 어벤져스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마 그 초기에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종목을 발굴한 게 아니라 주포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발굴했는데 그걸 뒤늦게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타버스 종목을 골라야지 무슨 원전에서 골라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종목을 발굴할 때 항상 먼저 주포에 움직이는 종목을 발굴해 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이든 또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게 원전주였구나, 메타버스였구나 이걸 뒤늦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평화산업이 발굴이 됐을 때 이 종목도 물론 이제 평화산 발굴되는 순간 이게 수소차 관련주가 이건 제가 알았지만 당연히 평화산 발굴되고 나서 사실은 이 종목이 부품주들이 대장주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는 부품주들이 대장주였고요. 아주 날라갔습니다.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흐름이 아마 제가 지난주인가요? 아마 일주일 그 전부터 아마 제가 이제 차량 경량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코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강조를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미 그런 무게의 중심이 이미 넘어오름이 보였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2주 전부터 이런 종목들 시장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시작은 부품주, 그런데 차량 경량화 말 그대로 이제 바통을 넘겨받은 건데요. 어제도 이제 코풀이 상한가를 가면서 말 그대로 독주하면서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 전기차 다 말 그대로 전기로 구성되는 친환경 차량들입니다. 결국 연비가 좋아야 저희가 차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배터리 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내연기관과 같은 경쟁력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와 같은. 그래서 같은 충전량을 가지고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 경량화는 가장 빠르게 또 쉽게 주행거리를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프라, 조일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시총이 사실은 만약에 이 종목이 대기업, 시총이 거의 이 종목이 지금 6천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코프르 같은 경우는요. 근데 만약에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사실은 이 종목이 흐름이 지금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종목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최종 승자는 아까 말씀드린 코롱 플라스틱 이 종목이 대중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현재 친환경 경량화 관련주는요 사실은 무선 충전주와 같이 새로운 좀 테마로 떠오를 수 있고 이미 떠올랐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선 충전주 또 친환경 어떤 친환경 관련해서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추석 연휴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핫섹터 차량 경량화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쿨섹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정치 테마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이슈가 나오면서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정치 테마주는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이고 저희가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수급이 몰리는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사실 한 2주 전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정치인 테마주가 가장 뜨거웠고요. 예, 이번 주도 사실 뜨겁다가 주후반 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늘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연휴가 이런 흐름들을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좀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는요 실체가 있는 대장주들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무슨 원전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은 사실은 좀 상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정치인 테마주
어쨌든 이런 테마주들은 보통은 연휴 기간에 불확실성을 앞두고 그걸 피하고 싶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아시면서 대응을 연휴 기간 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겠다. 이런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시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정신 테마주 아마 제가 예전에 아마 저번 주인가요? 정신 테마주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왜냐하면 정치 관련주는 실체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본적으로 실체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업종이 지금의 주도 테마 겹쳐 있으면 또 첨화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그 정치 테마주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인맥주, 정책주 뭐 이렇게 나뉩니다. 그 2개가 섞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정치인 테마주가 2주 전부터 열풍이 사실 이렇게 불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정책주가 시장에서 강하게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강하게 아무튼 작용하면서 주가의 상승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인맥주 그 인맥이 실체가 있건 없건 일단은 인맥주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익큐브도 아까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발굴된 그 종목도 사실은 인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때에 따라서는 정책주 또는 인맥주. 그럼 만약에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후보들이 이제 각당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 항상 제가 주식은 상상, 망상, 공상 이걸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저희가 멍 때리기 이런 표현도 쓰는데 잘하시나요? 상상, 망상, 공상? 네. 예. 지금 3가지 상차림. 지금 멍을 때리지 않아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네. 멍 안 때리겠습니다. 네. 이거 항상 우리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또 10월 이제 각당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이제 확정이 된다. 10월 말 11월 초 이때 되면 확정이 되어 나가겠죠. 그럼 어떤 주들이 움직일까요? 과연? 그러면 그때는 후보들의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확정된 후보에 의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정책에 지금 막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정책들이 나오지만 그때는 확실한 정책들이 나와주고 그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때는 정책주들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인맥주, 때로는 정책주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 망상, 공상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많이 하시는 게 어떠한 차트 분석, 볼린저 밴드, 일묘균형표 그 수많은 차트들보다 그 상상, 망상, 공상하는 시간이 훨씬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고 실전 매매하실 때 있어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또 정치 인맥주로서의 종목의 급등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10월 이후로는 어떤 정책이 부각되는지 이러한 모멘텀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서 정치인 관련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는 급등 후에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다 정리해 주셨고요. 핫섹터의 차량 경량화는 친환경차 연비 절감 핵심 요소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띄었다라는 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한 주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했었던 종목 무엇인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일단은 보시면 일단은 카카오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사실은 카카오를 한 주 내내 매수하셨는데요. 네. 사실 좀 안타깝게도 카카오가 지난주에 17%의 급락세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벌써 75조 원, 6월에 75조 원에 이제 달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53조 22조 원이 이제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권의 빅테크 기업들 규제 조치 이후에 하락을 계속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저희가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죠. 대표가 다음 달에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를 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이 카카오가 이 플랫폼에 기댄 무한한 확장성, 바로 이 부분을 여기저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을 무기로 성장해 왔는데 이런 상생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생안이
어떤 신규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규제 이슈가 사실은 이제 뭐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뭐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지금 규제 이슈 사실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도 카카오의 지금 주가 수준이 뭐 거의 뭐 바닥에 있다, 다 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카오가 좀 올해 상승폭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좀 횡보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예단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항상 실전의 매매에 있어서는 좀 결과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모 아니면 도 식의 매매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바닥이니까 상세가 나올 거야. 흐름을 예단하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한 발 늦게 흐름이 나온 후에 그리고 모든 주가는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올라갈 때는 아주 무섭습니다. 매수세가 붙으면서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매수 한 발 늦게 그렇게 가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이러한 타이밍 진짜 중요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박진선 위원님의 종목 리뷰 좀 더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박진석 위원님의 사진 옆에 빨간색 박스가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긴밀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요. 그럼 새로운 공략주 들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왕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줄 전략이 공개될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먼저 우리가 그전에 제시되었던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종목성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전 실전 매매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차트, 재무 분석 뭐 이거 중요합니다. 필요도 하고요. 제가 항상 재무 분석은 기본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재무를 보시면 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흑자가 나고 있거나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차트랑 재무 분석 그거를 말 그대로 제가 언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분석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수급 분석, 주포의 힘, 말 그대로 이 종목에 아무리 좋고 지금 조금만 시장에 내려가 보십시오. 사방에 저평가주 널려 있습니다. 다 저평가 줍니다, 그때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과연 어떻게 얼마만한 어떤 시간을 또 기다려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결국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수급의 힘, 그 수급이 주포라는 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 그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재무 분석, 차트 분석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아셔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리는 거고요. 실전 매매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수급 앞에 장사 없다. 이 속담 한마디를 늘 초보 투자분들, 중립 투자분들은 뭐 여기저기서 뭐 많은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급의 앞에 장사 없다. 이 증시격언 이 하나만 떠올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이제 옵티스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아마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소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사실은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이 종목이 그때 과연 차트가 안 좋았을까요? 차트는 뭐 바닥 차트 좋아 보였습니다. 재무가 안 좋았을까요? 재무 좋습니다. 근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 나올 때,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급등이 나올 때 이 종목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서는 제가 아마 이 종목을 15,000원,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2만 원 아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뭐 날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뭐 3만 원도 돌파를 했고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무튼 오티시스 항상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비디오, 오디오 신호를 손실 없이 선명하게 전송하는 기술력, 바로 디지털 광링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직 시장의 주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도 지금 시장의 돈의 수급이 향하는 방향이 신주도 3인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쉬고 있는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선침해가 아니라 한 박자 늦게 매수해도 수익을 또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옵티시스 먼저 살펴봤습니다. 옵티시스 최고 수익률 111% 나왔는데요. 현재 흐름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종목 리뷰 남겨주셨네요. 자, 위원님,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종목은 이제 캠트로스입니다. 이 종목은 뭐 상당히 뭐 좋은 종목이죠. 뭐 이런 종목은 뭐 탄소 중립, 수소차, 2차 전지 다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 뭐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 부분을 2차 전지 전해질 원료로 쓰이는 중요한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 또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2차 전지의 필수 소재로 쓰이는 제조기술 공정, 또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 소재 기술을 이전받아서 특히 수소 부분이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 이 부분에서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차트를 보신다면요,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주가 잠깐만요. 지난주 주가가 이제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기록하고 주가가 조정이 오고 여전히 근데 이 종목은 고점권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에서 이 고점권에서 횡보세를 보이면서요. 힘을 비축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단식 상승 조정,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기본 실적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뭐 재무 실적, 이거는 필수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답을 찾고 거기서 길을 찾는다? 그러면 정말 너무 많은 주들이 사실은 지금도 당장 우리 포트에 종목이 채워져야 됩니다. 수많은 종목이, 뭐 수백 개의 종목이 너무 저평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전 투자하는 건 이론과 다릅니다. 그럴싸하게 듣기 좋은 말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강한 수급의 힘이 있고요. 그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목을 매수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제가 이제 뭐 투자를 한 지가 벌써 27년째입니다. 올해 수많은 투자를 봐왔고요.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1,000원이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요? 예. 와. 마음에 드시죠? 그게 어느 쪽이 이야기예요? 하이닉스가 네. 동전주일 때가 있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예. 동전주일 때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요. 네.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주식 싸게 사서 비싸게 매수하는 그런 좋은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죠. 어떤 종목이 있나요?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코프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몇 주 전부터. 여러 가지 측면,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실적, 대기업, 자회사, 자리, 수급, 현재의 어떤 상태.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재무, 차트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근데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시점에는. 그렇게 보시면 제가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평화산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은요, 이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떠오르면서요, 현대차, 수소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품 관련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장중 상한가도 이제 기록했습니다. 11거래 연속 상승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오롱 플러스 같은 소재 관련주 사실 이제 시장의 매기가 이전이 됐죠. 이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게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의 매기가 이전되는 흐름이 보이면서 제가 여러 번 평화산업 같은 부품주에서 신흥 강자 종목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백신, 또 원전, 또 이런 뭐 메타버스 할 거 없이 뭐 정신 테마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은 사실은 이제 신흥 강자, 뭐 정통 강자가 있는데 뭐 그 수단매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산업도 수단매가 돌 수 있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산업의 흐름까지 우리가 AS에 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전략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 종목은 설인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뭐 조용히 움직일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예. 제가 이제 종목 워낙 이제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씀드려서 아마 뭐 대응 잘하시면 잘하시겠지만 뭐 아니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인바이오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종목 좋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백신 관련주의 전통 강자죠. 차트를 보시면 제가 뭐 말씀드릴 때마다 사실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중요한 자리 내려왔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로 그날 뭐 또 올라가고 아무튼 뭐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3만 원 초반의 지지가 아무튼 초반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자산 가격 전략 잠시 후 또 공개 방송 시간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잠시 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인바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은 그 강력한 수익률을 함께 이야기 나눴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위원님, 잠시 후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시죠? 네, 제가 아마 동전주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언제 쪽인지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신기해서. 예, 신기해. 지금 시장이 신삼인방입니다. 주도 테마 내에서 매매하면 지수 하락은 느낄 수 없고요.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아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주가를 지금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버리면 시장이 힘이 없으니까 내 종목도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지수 사실은 타령을 하기가 쉬운 장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제가 이번 주에 발굴이 되거나 뭐 매매를 그렇게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급등에도 사실은 어떤 뭐 급등에서 상한가 종목까지 사실 박스권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익을 내기가 최고로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박스권 장이 수익을 내기는 최고로 좋다고 늘 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 무료 방송 시간이죠. 제가 추석 연휴 이후에 신주도 3인방 테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또 각 테마별로 보면 대장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추석 연휴입니다. 늘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뭐 주식 그쵸 뭐 주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힐링하시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들 계좌를 힐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이렇게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박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으니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힐링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머니와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